눈은 마크의 발자국을 그가 남기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삼켜버렸다. 그는 주말 강좌, 수시간의 유튜브 훈련, 팁으로 가득 찬 공책으로 이를 대비했지만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도 왜 그의 손이 마비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해주지 못했다. 불꽃은 타닥거렸고 그의 몸은 차가워졌다. 그가 믿었던 실수는 이미 올가미처럼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바람이 능선을 가로지를 때 그의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거의 들릴 지경이다. 사람들은 자연히 잔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악의 순간에 잘못된 규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죽는다. 잘못된 믿음은 당신을 즉시 죽이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린다. 당신이 확신을 느끼게 한다. 그런 다음 추위, 갈증, 그리고 시간이 다 떨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씩 선택지를 제거한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수업에서, 친구에게서, 또는 어떤 오래된 매뉴얼에서 들었던 조언은 단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중 일부는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리고 만약 내일이 잘못된다면 차가 고립되거나 길을 잃거나 폭풍이 몰아닥치거나 당신은 훈련의 수준만큼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그 훈련의 질만큼 대처할 것이다. 5가지 잘못된 믿음, 5가지 살상 메커니즘, 공기가 희박해지고 여유가 사라질 때 당신을 살려주는 5가지 실제 프로토콜. 그리고 첫 번째는 무해해 보이는 무언가에 숨어 있다. 압력해서도 깨지지 않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을 내용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훈련받은 사람들, 이 망설임 없이 되풀이하는 5가지 생존 신화. 각각에 대해 당신은 매력적인 거짓말, 실제로 당신을 죽이는 침묵의 메커니즘, 그리고 본능을 정밀함으로 대체하는 현장 테스트를 거친 프로토콜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습니다. 영화 같은 영웅주의도 없습니다. 단지 물리학, 생리학,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선택들 뿐입니다. 이 부분을 폭풍이 닥치기 전의 지도로 생각하십시오. 생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적입니다. 온도는 예측 가능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탈수는 목마름을 느끼기 훨씬 전에 인지 기능을 방해합니다. 지형은 당신의 뇌가 공황 상태에 빠지면 인식하지 못할 함정으로 당신을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신화는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는 희생자를 만듭니다. 당신은 깨끗해 보이지만 자체적인 카운트다운을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로하지만 조용히 저천증에 빠뜨리는 불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순서를 따르면 왜 대피소가 노출보다 더 빨리 당신을 죽일 수 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기 전에 당신은 왜 당신의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에너지의 치명적인 오용으로 인해 무너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것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위기의 첫 90분 동안 내리는 결정을 다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90분,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궤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은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던 것, 즉 맑은 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맑은 물은 안전한 물이다.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단순하고 우아하며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투명함이 순수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을 반복합니다. 바닥이 보인다면 당신의 뇌는 의심을 멈춥니다. 마크도 같은 가정을 했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잘못된 정보는 흐르는 투명한 산가을물이 기본적으로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추위가 위험한 모든 것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흐르는 물이 자연의 필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살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투명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아디아 낭종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고르며 차가운 물에서도 3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영하의 온도를 비웃습니다. 바이러스는 결코 볼 수 없는 미세한 입자에 실려 다닙니다. 심지어 신선한 가을물도
상류 영용 점키메트론 지점에 동물 배설물 오염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당신은 결코 냄새를 맡지 못할 것입니다. 생수를 마실 때 당신은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몇 시간 동안은, 때로는 며칠 동안은. 하지만 일단 구토, 설사, 탈수와 같은 증상이 시작되면 당신은 수분을 보충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잃게 되며 추운 날씨는 악순환을 가속화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계입니다. 그리고 시계는 빠르게 멈춥니다. 여기에 실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해수면에서는 1분 6,000피트 이상에서는 3분 동안 물을 끓여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 눈을 제거한 다음 끓이기 전에 녹이십시오. 눈을 직접 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천을 돌처럼 떨어뜨립니다. 필터를 가지고 있다면 원생동물과 박테리아에 대해 등급이 매겨진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 바이러스에 대한 화학적 처리 요드는 따뜻한 물에서 30분 동안 효과를 발휘해야 한 말을 따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천으로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하고 그 다음 끓이십시오. 절대 투명도를 믿지 마십시오. 절대 유량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처리하십시오. 매번. 그리고 안전한 무언가가 당신을 분자 단위로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두 번째 신화는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불은 따뜻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두 번째 거짓말이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이렇습니다. 불을 붙일 수 있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불은 열과 같고 열은 안전과 같습니다. 생존 강사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원시적이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을 피우면 갑자기 문제가 줄어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살상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불은 당신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따뜻하게 합니다. 대류는 열을 바깥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는 얼굴이 타오르더라도 밝은 불꽃이 당신의 등은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쁜 것은 불은 증발에 의한 열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옷이 조금이라도 축축하다면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습기가 표면으로 올라와 바람이 무서운 속도로 그것을 제거합니다. 피부는 식고 몸의 중심부도 식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느려지고 생각이 젖은 밧줄처럼 끌리기 시작할 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시속 15마일의 바람 냉각이 더해지면 복사열 획득은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불은 보호가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반사체에 낮고 가깝게 위치하십시오. 돌을 쌓거나 뒤에 열 차폐막을 놓아 저고에선 에너지를 몸통으로 반사시키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전에 옷을 말리십시오. 축축한 옷을 벗고 불꽃이 아닌 숯 근처에 대고 증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돌리십시오. 표면적과 복사열 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불 또는 트렌치불을 만드십시오. 점화를 지연시키더라도 먼저 바람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일단 추워지면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움직이고 심호흡을 하고 불꽃에 의존하기 전에 내부 열을 발생시키십시오. 불은 도구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약한 동맹처럼 다루십시오. 따뜻함이 환상이 되면 세 번째 신화가 형성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것을 만들도록 당신을 설득하는 신화입니다. 인간이 나쁜 생존 조언에 집착하는 한 가지 이유는 뇌가 위험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지 편향이 지배하고 신화는 진실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확증 편향은 오래된 훈련이 효과를 발휘했던 순간들만을 주목하게 하고 거의 실패했던 순간들은 조용히 무시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과 없이 마셨던 깨끗한 가을물은 기억하지만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변수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불을 피우고 몇 분 동안 따뜻했던 것은 기억하지만 뒤따라온 손가락 마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권위 편향입니다. 만약 자신감 있는 사람, 강사, 친구, TV, 유명인사, 이 당신에게 규칙을 말해주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법으로 기록합니다. 지시가 극적일수록 기억은 더 확고해집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당신은 규칙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생존은 근육 기억이 되며 그 기억이 틀렸다면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공황 전염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길을 잃거나 춥거나 다쳤을 때 당신의 생각은 흩어집니다. 당신은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아이디어를 붙잡습니다. 유타의 한 등산객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6시간 동안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비록 모든 협곡벽이 그를 더 깊이 가두었음에도 말이죠. 그의 추론은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논리로 위장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편향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 착각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릇된 자신감은 더 나은 판단이 있어야 할 곳에 조용한 공허함을 만듭니다. 다음 신화는 그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피소를 먼저, 항상. 이것이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인기 있고 위안을 주지만 치명적으로 불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잔의 오두막이든 기대는 구조물이든 둥지처럼 보이는 무엇이든 머리 위에 지붕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조언을 좋아합니다. 생산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짓습니다. 당신은 진전을 봅니다. 그것은 통제의 환상을 줍니다. 여기에 살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대피소를 짓는 것은 칼로리를 잔인하게 소모합니다. 추운 조건에서는 시간당 최대 4에서 5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손실된 모든 칼로리는 보충할 수 없는 열, 회복할 수 없는 수분, 그리고 노출된 상태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무너지는 것을 짓는 데 90분을 보냅니다. 더 나쁜 것은 대피소 재료가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잔해는 물을 머금고 나무 껍질은 땀을 흘리며 눈은 압축되어 얼음이 됩니다. 당신은 따뜻함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도성 열 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먼저 천을 안정시키지 않았다면 대피소는 당신의 식어가는 몸을 그 안에 가두는 냉장고 상자가 됩니다. 당신 스스로 만든 관입니다. 여기에 실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구조물보다 당신의 몸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대피소 재료를 모으기 전에 건조한 모든 것, 폼, 나무십, 여분의 옷, 심지어 쓰레기까지 으로 몸의 중심부를 단열하십시오. 바람막이, 단열, 그리고 지붕 덮개의 순서로 열 삼각형을 확보하십시오. 당신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지으십시오. 밤이 가까워진다면 완전한 밀폐형 구조물보다는 간단한 반쪽 대피소나 바람막이를 만드십시오.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의 움직임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십시오. 대피소 입구를 주 풍향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최소 2인치 두께의 단열재로 지면에서 몸을 띄우십시오. 숨을 사용하여 바람 새는 곳을 확인하십시오. 수증기를 관찰하십시오. 옆으로 사라진다면 벽을 조절하십시오. 대피소는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관리 장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잘못 짓거나 너무 일찍 지으면 그것은 당신의 마지막 실수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신화는 당신을 더욱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탈출구를 제공하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강을 따라 나가라. 이것이 네 번째 거짓말이며 충분히 논리적으로 느껴져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물이 항상 문명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길을 잃었다면 하류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도로, 사람들이 항상 강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안을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하고 선형적이며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살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강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최소 저항의 경로를 만듭니다. 지형은 협곡, 좁은 통로, 절벽, 낙하 지점으로 이어져 당신이 후퇴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물 근처의 습도가 열 손실을 최대 30%까지 가속화합니다. 여름 지형에서는 강변 지역이
포식자와 근거리에서 놀라게 할 영토동물 등 야생동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강을 따라가는 것은 당신을 높은 곳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도로, 건물, 길의 시각적 확인을 실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류 이동은 몇 마일의 우회로를 추가하여 이미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강은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고갈시킵니다. 여기에 실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언제든지 고도를 확보하십시오. 30범 50피트만 올라가도 인공적인 선, 울타리, 깎인 길, 전력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칭과 직선을 찾으십시오. 자연은 거의 직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지형으로 옆으로 이동하십시오. 수로를 사용한다면 경로가 아니라 자원으로 사용하십시오. 물을 모으고 태양 반사를 사용하여 방위를 식별한 다음 벗어나십시오. 건너야 한다면 일찍 건너십시오. 한낮에 넓고 얕은 구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도적인 신호, 지면 표시, 색상 대비 또는 반사 물체로 당신의 움직임을 표시하십시오. 강은 당신을 추진력으로 유혹하지만 생존은 중력에 의한 표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향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신적으로 하류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신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의 마지막 힘을 소진하도록 당신을 설득하는 신화입니다. 피로를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5번째 거짓말입니다. 영웅적인 것, 유혹적인 것, 순수한 의지가 생리를 이길 수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고, 멈추는 것은 위험하다고, 휴식은 나약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영화가 그것을 가르치고 나쁜 강사들이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스며들 때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살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피로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비상방송입니다. 글리코겐이 떨어지면 당신의 뇌는 의사결정을 제한합니다. 반응 시간은 최대 25% 느려집니다. 실수가 늘어납니다. 안정화 근육이 가장 먼저 실패하여 발목이 더 쉽게 꺾이고 무릎이 흔들리며 보폭이 짧아집니다. 그 불안정성, 단지 몇 센티미터, 넘어질 가능성을 훨씬 높이며 넘어지는 것은 야생 사망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탈수가 더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져 심장이 적은 결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충분히 오래 밀어붙이면 당신의 몸은 이화작용으로 전환됩니다. 연료로 근육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매 밀어붙이는 일부는 갚을 수 없는 대사성 빚이 됩니다. 여기에 실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완전히 지치기 전에 멈추십시오. 90초 동안 앉으십시오. 심박수가 떨어질 만큼 충분히 길지만 몸이 식을 만큼 길지는 않게. 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마시십시오. 현재 30에 15분마다 작고 포도당이 풍부한 간식을 먹으십시오. 호흡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속도를 늦추십시오. 의도적으로 작업을 교대하십시오. 걷고 멈추고 지형을 살피고 다시 걷는 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대신 미세 재설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회귀 임계값을 설정하십시오. 일광 또는 칼로리의 3분의 1을 사용했다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생존은 용기가 아니라 예산 관리입니다. 이제 상황 악화입니다. 첫 번째 신화,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셨다를 믿었고 당신의 장이 이미 흡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4번째 신화, 강을 따라 더 춥고 좁은 지형으로 내려갔다를 결합해 보십시오. 탈수가 더 심하게 덮칩니다. 습기가 당신을 더 빠르게 식힙니다. 다리가 약해집니다. 그래도 당신은 밀어붙입니다. 이것이 승수 효과입니다. 2가지 잘못된 신화가 합쳐져 하나의 치명적인 궤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 노트, 너무 지쳐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다면
열감사 트릭을 사용하십시오. 세 지점, 흉골, 허리, 허벅지를 만져보십시오.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손에 차갑게 느껴진다면 즉시 칼로리, 단열재 또는 대피소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가 어떻게 쌓이고 연속되는지 알게 되면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다시는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규칙들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들었던 모든 신화를 깨뜨리는 핵심, 확실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물을 장전된 무기처럼 다루십시오.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투명성이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불꽃이 아닌 열을 관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용광로이고 불은 단지 보조 장치일 뿐입니다. 셋째, 무엇을 짓기 전에 자신을 안정시키십시오. 당신의 핵심천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면 대피소는 무용지물입니다. 넷째, 속도보다는 유리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높은 곳은 하류로 서두르는 것이 숨기는 선택지들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의도적으로 휴식하십시오. 피로는 한계이지 당신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 규칙들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위기와 회복의 차이입니다. 생존은 단 한 번의 영웅적인 순간이 아니라 공황이 당신의 이성을 핥히기 전에 이루어지는 작고 절제된 결정들의 사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감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의 정밀도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잠시 세상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멈추고 나무들은 고요하며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그 고요함 어딘가에서 단 하나의 세부사항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숨결에서 증기가 빠져나가는 방식, 척추의 온도, 거의 무시했던 능선의 각도. 생존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미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든 그렇지 않든 땅은 점수를 매깁니다. 이 거짓말들 중 어떤 것을 당신은 이미 믿고 있었습니까?